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발 불확성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즉 긴축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악재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대면주들은 그동안 강조한 것처럼 불확성 속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자, 어쩌면 이제 그것조차 넘어설 강력한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대면주 주도주 논리, 멘토 업종, 여행, 항공, 호텔, 미용 5개 이제 그 테마가 되겠는데, 테마별 가장 무난한 종목 한 종목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면주 주도주 논리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주도주 변화. 2020년 3월 19일이 사실 그 시장, 뭐 글로벌 주식 전반이 다 그 최저점인데, 그 이후서부터 일단 그 코로나 환경 속에서 비대면주들이 주도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면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았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시소 논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소라든가 그 널뛰기의 어떤 메커니즘 보면은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한쪽이 좀 빠져줘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2020년 3월 최저점서부터 비대면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면주들이 많이 소외를 받았고, 반대로 이제 그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일상을 되찾는다면 비대면주들은 상당 부분 이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주요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비대면이 소외를 받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면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주도주의 상당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논리는요, 일상의 회복. 정점을 통과하고 일상이 회복되면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항공 수요 같은 경우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하여튼 그 항공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그 여행업 같은 경우, 여행업도 사실 실적이 뭐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뭐 짧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하죠. 소비가 상당 부분 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매출의 어떤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일상으로 회복되게 되면 이제 반드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공도 그렇고 뭐 여행도 그렇고 호텔 관련주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 뭐 우리가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호텔, 뭐 카지노 이런 데는 뭐 늘 수밖에 없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이제 악재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크라이나발 악재보다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악재보다는 오히려 긴축 불확성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잘못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고물가 이제 저성장, 이 최악의 이런 경우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우크라이나발 악재 혹은 이제 긴축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하고 일상을 회복한다면 그 관련주들은 매출이 뭐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적인 불확성으로부터 대면주들은 상당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파동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파동 중에서도 기저효과에 의한 그 강력한 상승 파동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한 5종목 정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 작년에 실적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워낙 그 기업의 개인기가 추중해서 그런 거죠. 여하튼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한 2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이제 올해부터 일상을 이제 되찾는다면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저효과라죠. 기저효과에 의한 그 파동이 또 굉장히 강렬합니다. 기저효과에는 그 상당히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좋은 상상력들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자, 4가지 부분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주도주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일상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된다면, 정점을 통과하고 일상이 회복이 된다면 매출이 우리가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내외적인 이제 불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악재, 그리고 이제 긴축 악재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런 악재로부터 상당 부분 이제 그 자유롭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기저효과에 의한 이제 강력한 뭐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항공주를 보겠는데 제가 그 항공주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주항공.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국적 항공사로 그러죠. 항공사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무리가 없는데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그 여행객 수요는 감소했지만 화물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오다 보면요. 일단 그 마켓 시어로 따지면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위, 2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좀 약해요. 후발 업체들이 이제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망하지만 않는다면 회복될 때는 사실 그 후발 업체들이 특히 이제 초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사실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른 어떤 그 우리가 저가 항공이라고 하죠. 저가 항공 중에서는 주도주급이 아닌가 해서 제주항공을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차트 우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봉입니다. 보시는 차트가 지난 그 작년 1월서부터 2021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3주 정도 동안에 걸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거래 수반이 있어야 돼요.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등은 말 그대로 낙폭과됐다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거래 수반 과정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위한 추세적인 어떤 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2019년도에 329억이었죠. 자, 그리고 2020년도 3,300억 적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1년도 3,200 적자였는데,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정점을 통과한 다음에 지금 이제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2분기서부터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오미크론 정점이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빠르면 2월 말보다 이제 그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라고 하는데 4월 이후서부터죠. 4월 이후서부터니까 2분기가 돼. 2분기서부터 만약에 정점을 통과하고 거래 제한도 없어지고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된다면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 가능성이 높다. 자, 올해는 이제 그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큰 산은 결국 실적이죠. 주가가 이제 그 사실 단기적으로 불확성이 있어 요동을 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적을 향해 뭐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참 좋은 여행입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작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그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우하단에 보시면 역시 거래 수반 과정이 굉장히 좋죠. 1월서부터 이제 거래 수반 과정이 굉장히 좋고 추세 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대면주들이 앞서 봤던 이제 뭐 항공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면 관련주 전반이 다 그래요,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국내 1위 여행사가 이제 하나투어, 2위가 이제 모두투어가 되겠죠. 기타 이제 뭐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그 노랑풍선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역시 그 아까 제주항공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논리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모두투어,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앞서 그런 어떤 그 시세 원리를 감안한다면 참 좋은 여행이 좋고, 참 좋은 여행이 보니까 작년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그 저금리에서 고금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금융 비용 부담이 높은 회사들은 사실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좋은 여행 보니까 부채 비율이 아주 급감을 하고 있어요. 유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참 좋은 여행도 주봉 차트니까 우리가 봤던 그 일봉 자세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2019년까지는 이제 흑자였어요. 2019년도에 이제 71억이었고 영업이익이 2020년 120 적자. 작년에 적자폭이 더 컸어요. 180억 적자에서 올해는 역시 제주항공은 같죠. 같은 흐름을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정점 통과 3월 이제 3월 뭐 초중반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통과하고 일상을 회복한다면 위에서 망치로 실적이 나오지 마라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앞서 이제 그 저희가 2022년도 대면주 주도주 논리 네 번째 부분 기저 사이클이었죠. 기저 사이클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상상력이 반영이 되는 거죠. 상상력이.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호텔의 그 대표주로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 차트 기간은 이제 2021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어 있고, 롯데 관광 개발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또 강조를 해드렸고, 저희 회사 또 주력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저희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그 롯데 관광 개발을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좀 편입을 해놓자. 제법 또 저희가 비중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2만 원대에서도 많이 추천했어요. 2만 원대에서 많이 추천했는데, 하여튼 2만 원대에서 2만 초반 원대에서 지금 2만 원 초반대에서 좀 제법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되돌림을 주는 모습이고, 2월서부터 거래량이 이제 또 많이 수반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위한 이제 대량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이 왜 좋냐면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여행업도 하죠. 여행업도 하고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기타 이제 음식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있는 종목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들이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한편으로 여행주들이 좀 조정받거나 좀 상당 부분 이제 그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카지노주들이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거든요. 오를 때는 이게 좋아요. 근데 빠질 때는 반대죠. 자,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단기적이 아니라 길게 놓고 본다면 일단 그 여타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탑픽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162억 적자에서 2020년 714억, 작년에 이제 1,3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거리 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좀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이제 객실도 바로 차버리죠. 지금 제주도에 지금 객실 수가 1,600개가 지금 이제 오픈을 이제 완전히 했다고 하죠. 자, 하여튼 그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일단 오미크론이 정점을 통과하고 일상을 되찾는다면 카지노도 그렇고 여행업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이제 우리가 전망하고 추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그 오미크론은 함수를 적용했을 때 이게 소멸되면은 이게 좋아질 수밖에 이제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하여튼 그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그 좋은 결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터텍이라고 해서 이제 미용 관련주죠. 미용 관련주가 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얘기를 또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 이제 그 색조 화장품 비중이 이제 80% 정도가 됩니다.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데, 이게 사실 에스터텍이라든가 뭐 미용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봐요. 최근에 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보통 이제 지금 같은 약세장이라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깨지기 마련인데 안 깨져요. 주가가 지금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도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주가가 조정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그 단기 조정 과열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그 뭐라 볼까요? 그 뭐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매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그 눌림목 활용해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에스터텍 관련주, 그 미용 관련주들이 어떤 그 대장, 주도주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세냐고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도에 적자에서 2019년도에 186억 흑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62억, 그 다음에 2021년 작년에 139억이에요. 작년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개인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용 관련주, 특히 색조 화장품을 다루는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오가 최근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과열이라고 해서 과열인 종목을 피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소 좀 공격적인 투자자로까요, 그 적극적인 분들한테 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들한테는 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는 이제 필러 관련 회사인데, 최근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교제가 굉장히 필러의 어떤 그 가교제가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교제가 기존의 지금 필러 선도 업체들 보면은 이게 독성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깊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독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하여튼 그 굉장히 그 업계 내에서는 뭐 논란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독성이 많은 가교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바이오 플러스 봐야 될 것 같고,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를 잘 봐야 돼요. 루트로닉도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루트로닉이 뭐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에스터텍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역시 그 탑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레이저죠, 레이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하여튼 그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저 대면 테마의 흐름이 일시적인 어떤 그 현상이라면 사실 좀 우리가 무리가 될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뭐 제가 지금 방송 초반서부터 현재까지 이게는 2020년 한 해를 끌고 나갈, 내년은 또 내년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하여튼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나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 흐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엔터조 하이브인데요. 자, 하이브가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하이브가 플러스가 나면서 여타 이제 그 엔터주들을 끌어주고 있죠. 지금 1시 3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이제 JYP 같은 거 6%대,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5.9%, SM도 5%대 강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가 엔터 산업 내 뭐 말 그대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호텔 관련주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다 하이브하고 또 연계가 돼요. 역시 그 코로나가 오미크론 정점을 통과하고 일상을 되찾는다면, 하이브에서 요번에 그 3월 달에 공연을 하죠. 그러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항구로 서울로 다 몰리죠. 그러면서 항공주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여행사하고 또 패키지를 끼기 때문에 여행사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호텔에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굉장히 또 나름의 어떤 그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 엔터주로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전방사업, 후방사업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그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호텔 뭐 이런 사업의 어떤 그 전방사업, 상당부 전방사업 역할도 한다. 이렇게 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래량이 조금 지금 1시 3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35만 주입니다. 그 오늘 같은 날 좀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 지금 물론 이제 시간이 아직까지 좀 더 남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지만, 오늘만 50만 주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하튼간에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다다익선이죠. 바닥에서 출발할 때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이상 수반이 된다면 참 좋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차트 보시면 1차적으로 때 31만 원이 121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항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고착화가 되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뭐 1차적이 아니죠. 지금 시장 그 대면주들 보면 1월달 급락 시점을 다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길게 본다면 뭐 30만 원대가 아니라 앞전 최고점 40만 원도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자,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와 회원모집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회원 가입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데 지금 가입하시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고 하여튼 그 주도주 우선순위별로 해서 아주 그 멋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6개월이나 1년보다는 일단 한 3개월 정도 해보시고 3개월 해보시고 맞는다 하시면 나중에 또 연장을 하는 그런 또 팁도 있거든요. 뭐 6개월이나 1년으로도 연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휴대폰 번호, 제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